그 뭐 계속 퐁당퐁당 한다 치고 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빅테크 실적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예. 고때까지 밀어 놓는다 치고 그러면 혹시 다른 거 볼 거 있는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렸는지 실적 시즌에 어떻게 나올 건지 요거 한번 그냥 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NH투자증권에서 그냥 한 권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데 거기서 꼭 봐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한번 발췌를 해 왔습니다. 반도체 변한 건 없다. 예. 아까 지금 내내 설명했죠? 내내 설명했기 때문에 변한 건 없습니다. 예. 뭐 계속 도전은 받겠죠. 예, 도전은 받을 거고 흠집은 나겠죠.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조금씩 멈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방향에 속도에 제동을 걸 뿐이지 저는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시장의 성장도 긴 호흡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부장 좋다 좋다 얘기는 하는데 소부장도 사실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ASML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장비주들도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가져와서 얘기하기가 또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코스닥이 많이 눌린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고거 두 개를 잘 엮어서 지금은 대응하셔야 되는데 당장 실적에서 엄청나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뭐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엄청 큰 그런 장비사가 아니면 어쩌면 국내 장비사들은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다. 다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원익 IPS 요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대형주들 요런 것들은 EPS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기는 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PER이 좀 높아지기는 했죠. 그걸 또 미리 반영을 하면서 요런 것들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자장비와 부품 그러니까 뭐 MLCC, 기판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뭐 파죽지세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 생각은 여기는 안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의 내러티브로 따졌을 때. 근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메모리 대형주가 급락을 하거나 뭐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 그냥 시장 전체가 놀래버리니까 이게 잘 먹히지는 않죠. 다만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은 뭐 여전히 올라갈 룸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막 좋은 건 없어요. 막 좋은 건 없고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죠. 첫 번째로 다운 사이클이 종료된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리튬 가격은 왜 올랐냐?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ESS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그 ESS 수요가 늘어나는 게 왜 호재가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은 이제서야 ESS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까지 ESS를 좀 보기는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뭐 엄청나게 모든 데이터 센터에 꽂히는 수준으로 필수적인 엄청 이게 그 성능이 좋아야 되는 수준으로 막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까지 큰 수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좀 받아서 그때 좀 반짝했는데 그것 또한 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그런지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라클향 ESS 수주 공개 이후에 올라갔던 것도 좀 내려왔죠. 근데 다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건 여전히 요 두 개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다. 그래서 소재보다 셀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걸 확인하고 다음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근데 뭐 아까 에코프로도 얘기하시지만 에코프로가 또 증자를 내버렸죠. 그 타이밍에. 그래서 분위기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SDI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얘도 자리를 잡다가 다 밀렸죠. 괜찮았다가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래도 회복세는 조금씩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닥권을 좀 잡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또한 가슴 아프죠? 이거는 뭐 바닥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아가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밀려버렸고, 기아는 오른 것도 없으니까 억울하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미국이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강점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이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 메타플래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 6월부터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도 생산을 하고, 뭐 그러면은 기아도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현차는 오르면 로봇주, 내리면 자동차주라던데요. 저 솔직히 현대차 로봇 뭐 잘 만들었죠. 근데 그걸로 밸류 줄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LG전자, 현대차에 대해서 약간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또 있었지만, 근데 내리면 자동차 맞죠? 지금은 또 자동차 실적으로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너무 내려온 거. 원래 20만 원이긴 했거든요. 원래 실적 좋아도 끼케야 30만 원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가치까지 내려온 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틀라스 우리 봤잖아요. 아틀라스 보고 있고 뭐 월드컵에도 잠깐 얼굴 비쳤잖아요. 로봇한테 얼굴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면은 이 정도 밸류는 더 줄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 봤자 또 이제 3전 닉스가 또 가로막겠죠, 이렇게 흔들리면. 참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전력기기, 유틸리티, 견조한 실적 속에 분위기 전환. 실적 좋아요. 전력기기 실적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주가는 또 여기까지 내려왔죠. 야, 시원시원하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전력기기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신규 수주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신규 매수할 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건설을 보자면 결국에는 원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은 뭐 어떤 그 컨센서스예요. 오늘 또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의 이슈가 없을 수가 없고,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은 다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려면 원전 쪽을 봐야 된다. 대우건설 정말 뜨거웠죠?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뭐 주식이 뭐 다 똑같아 차트가. 그리고 중동 수주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중동 수주 얘기할 때 삼성 E&A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뭐 좀 그나마 버티는. 근데 중동 수주도 사실은 이란 전쟁 끝나면은 거기 뭐 좀 들어갈 수 있다, 보수하러 들어간다 이거였는데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쵸? 이것 또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안 주진 않겠죠. 자, 그리고 조선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냐면 이게 그거 나오기 전이에요. 캐나다 얘기 나오기 전이라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였는데 그게 불발이 됐죠. 그래서 좋은 소식 오늘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모건의 대규모 투자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오늘 또 국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세게 받으면 그걸 버텨낼 재간이 될까? 쉽지 않네요.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결국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요. 부유식 데이터 센터. 요런 걸로 이제 엔진도, 조선 엔진도 갖다 쓴다고 하잖아요. 갖다 쓴다고 하니까 그 조금 좁혀 간다면 중속 엔진, 요런 거 한번 볼 만하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뭐 관련된 엔진사들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양 플랜트 수주도 많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송 전쟁 특수로 인한 명암. 이것도 진짜 어렵네요. 해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누르고, 좋아지려고 하면 누르고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분명히 해상 운임 가격이 올라가서 잘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쇼티지거든요. 여기도 쇼티지라서 가기만 하면 뚫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뚫지를 못하니까 이게 계속 걸려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항공주 보자라는 거. 아니 못 지나가? 그러면은 머리 위로 반도체는 왔다 갔다 해야지. 그거 다 이제 비행기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대한항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계속 지금 운임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거 보세요. 운임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쟁만 끝나면이라는 기도 메타를 한번 해봅니다. 양호하지만 한 방이 부족한 벌크선과 택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석유와 가스, 화학 역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제품별로 수익성은 차별화되지만 화학 쪽은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싸지는 그런 결과를 맞고 있으니까 뭐 물론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가가 뭐 다시 $100 가지는 않겠죠. 예, 그러면 이쪽은 그래도 모멘텀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섹터가 될까?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유통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백화점. 네, 역시나 백화점이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한 외국인 증가를 생각했을 때는 또 면세점, 그리고 홈플러스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할인점, 편의점도 잘 된다. 뭐 그래서 이쪽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식품 요즘에 찔끔찔끔 오르죠. 예. 찔끔. 근데 또 여기까지 갔네. 예. 그 뭐 삼양식품은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 불 다 계속 막 많이 먹고 많이 팔리는데 실적 시즌에 한번 봐볼 만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업황과 실적의 콜라보, 생활 소비재 섬유유보, 결국에는 화장품, APR, 달바글로벌. 얘네도 괜찮죠? 얘네도 빠졌나요, 설마? 안 빠졌네. 예. 달바도 살짝 꺾였구나. 예. 화장품도 실적 시즌에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FNF도 뭐 패션 쪽에서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플랫폼 게임. 야, 요거 참 어렵죠.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데다가 지금 미장의 분위기로 봤을 땐 내러티브도 좋아요. 소프트웨어 필요해. 앞으로 좀 나아질 거야. 특히 빅테크. 근데 이게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소프트웨어 좋아라고 말하면 또 이게 헷갈려져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가 좋은 거지 소프트웨어 좋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계속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3대 메가 프로젝트니 뭐니 뭐 이러면서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거 담당하는 기업들의 밸류체인 확장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인데 지금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요원한 거고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1기가와트의 가치는 연간 20조 원의 매출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네이버에 대한 가치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통신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데이터 센터 여기도 걸려 있죠. 본격적인 확장 구간이다. 그리고 배당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엔터 미디어 성수기로 진입 중이다. 코르티스 그렇게 난린데 하이브 주가는 왜 안 가냐고. 그쵸? 참 이게 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은 아예 국장을 안 해야 되나라고 가버리니까. 뭐 그래서 성수기로 진입 중이다. 하이브와 GSPNL 그런 거고. 제약바이오 7월 중순 섹터 이벤트 후 방향성이 중요하다. 코오롱 티슈진 요거 중요하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네. 근데 얘 또 여기까지 밀렸네. 얘가 뭔가 이슈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산인가 뭔가 걔 걔 걔 걔 좀 무섭던데 영상 보고 있으면. 뭐 이거
어휴, 무섭던데. 표정이 걔 진짜 독보적이더라고요, 그 친구. 어. 어딘지 궁금하네. 뭐 시간도 많은데 한번 쳐볼까요? 에이티즈 소속사. 케이지 엔터테인먼트. 뭔지 모르겠네요. 중소기획사네. 그리고 바이오는 어쨌든 코오롱 티슈진이 중요하다. 근데 뭐 가끔 이렇게 반도체 눌리면 바이오가 한 번씩 가겠죠?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 지주사, 정책 모멘텀, 재계, 정책이라도 좀 보자. 근데 정책 모멘텀도 우리나라 그게 끝나가지고, 그쵸? 선거가 끝나가지고 이게 언제쯤 다시 드라이브가 걸릴진 모르겠어요. LS, SK. 그리고 은행 실적과 주주환원 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보험도 그렇다는 거고. 증권 뭐 증권은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예.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이제 거래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최근에 금융주가 좋은데 금융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좋거든요. 선별적으로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걔네가 이제 증권에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또 뭐 있지? JP 모건 이런 업체들. 그래서 증권주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했는데 리포트 보고 사고 싶다가 차트 보고 마음이 식는 게 반복 중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참 난감해요, 요즘 방송하기가. 이런 거 뭐를 말해봤자 이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 또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주가는 또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또 반도체가 좋은 건 맞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